이제 오랜 시합 준비 기간으로 이제 그동안 소홀했던 회원들이나 이제 후배 양성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변함없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이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저는 내년 준비를 위해서 재활 하면서 뭐 바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메달권에 들었다는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을 솔직히 비우고 임했기 때문에 메달권 안에 들었을 때 정말 좋은 기분이었고,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쉽긴요. 그러니까 아쉽기보다도 올해는 제가 진짜로 마음을 비운 상태로 임했기 때문에 메달권 안에 들었다는 것 자체로도 이제 굉장히 만족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고요. 아시다시피 부상으로 제가 제대로 된 초반에 운동을 못 해가지고 메달권 안에 든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아쉬운 마음 전혀 없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제가 허리 디스크랑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이제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부상이 와가지고 초중반에는 솔직히 거의 전의를 상실하다시피 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나름대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스승님께서도 예전에 이제 어깨에 큰 부상을 당하셨을 때 명상을 하시고 혼자서 이렇게 극복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저도 이제 그 말씀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명상을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했던 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위 분들의 할 수 있다는 이제 믿음,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서울에서 군대 제대 후에 이제 시합을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체육관 소속이 돼 있어야지 나가잖아요. 대한보디빌딩협회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소속이 없어서 이제 소속할 수 있는 체육관에 찾아갔었어요. 그 당시에 미아리 체육관에 이제 노우영 관장님이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였는데, 거기서 이진호 선수가 스쿼트 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 당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상상도 못할 무게를 갖다가 미동도 없이 그냥 한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섰다 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게 제 처음 뵌 모습이었고, 이제 그 후로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건 아니고 이제 제가 미스터 서울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자주 뵙고, 근데 이제 스승님이 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운동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때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부산으로 내려가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바로 짐 싸들고 내려가서 운동을 같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거의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도 제가 뭐 시합 나가고 할 때는 항상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지금 같은 대구시청 소속 팀에 계셔가지고 자주 뵙고 인사도 자주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저 뭐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 마음 전달을 항상 못해드리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제가 사랑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이제 큰 상을 받아가지고 뭐 아직도 얼떨떨한 기분이고요. 얼마 안 됐잖아요. 솔직히 지금 뭐 한 일주일 조금 더 지났는데 아직도 얼떨떨한 기분이고, 앞으로 뭐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 열심히 운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세계 선수권 준비할 때보다도 그 이전에 이제 전국체전 준비할 때가 더 힘들었어요. 그때 이제 초중반에는 몸이 제 마음대로 컨트롤도 안 되고 원하는 대로 또 나오지도 않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이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제일 힘들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이제 그 지나가고 나서 오히려 세계선수권 준비할 때는 뭐 육체적으로는 조금 더 힘들었겠지만은 그래도 뭐 이전에 겪어본 고통 정도,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뭐 노하우랄 것보다도 이제 뭐 나보다도 물론 나 자신과의 싸움이지만 나보다도 이 주위 사람들, 감사한 분들, 가족들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 그리고 또 마인드 컨트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 어느 선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
아니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항상 이제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오버롤이라는 이제 대상은 중동 선수들, 특히 이란 선수들이 워낙에 기량이 출중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당연히 그냥 제 위에 체급하고 또 그 위에 체급 두 명이 오버롤 전에 이란 선수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 저 둘 중에 뭐 되겠구나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펌핑도 이건 좀 미안한 얘기지만 펌핑도 열심히 안 하고 올라갔었는데 다행히 운 좋게도 오버롤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조금 더 기쁨을 표현하지 못한 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쉬움이라면 아쉬움이랄까? 영상 보면서 저 점프라도 할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12년도에 이제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는 솔직히 거의 한 1년 정도를 그 시합 하나만 보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IFBB 이제 공식 사이트에서도 매번 들어가서 보고 뭐 나올 만한 이제 라이벌이라고 생각되는 선수들도 항상 보고 포즈도 연구를 하고 진짜 1년을 보고 준비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진짜 시합 끝나기 전까지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딱 오로지 저만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고 또 상황도 이제 주의를 보지 않는 게 제가 아마 더 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몸이 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마음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냥 저만 생각하면서 주위 선수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커팅의 노하우라면 뭐 제 기준에서 봤을 때 뭐 80kg 그 위에 체급을 뜰 경우에는 이제 뭐 조금 더 영리하게 음식의 칼로리 양의 조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근육 내 이제 수분을 잡을 수 있는 음식들 이런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저 같은 경우 클래식 시합을 뛸 때는 다른 거 없이 그냥 덜 먹고 더 움직이고 제 경우에는 이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다른 노하우라 할 것까지는 없는데 이것도 개인적인 건데 이제 뭐 주로 당이나 염분을 좀 많이 제한을 하고 느껴지는 그 고통 그거를 좀 즐기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거를 느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몸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다른 선수들보다는 당이나 염분을 좀 많이 더 제한을 하는 편입니다.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하지만은 이제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선수들 뭐 다 하는 노력 뭐 비슷한 노력들을 다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는 당과 염분의 제한. 요즘 같은 트렌드가 이제 염분 같은 경우는 제한 없이 또 많이 예전과는 틀리게 또 많이 섭취들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예전 방식을 좀 고수하는 편입니다. 뭔가 하다가 막힐 때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예전 스승님께 배웠던 그런 방식들 하나하나 다시 시작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그럴 때 또 몸이 또 변하고 그렇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금 추세는 염분 제한 없이도 충분히 몸을 만들 수 있다. 커팅하는데 문제 없다. 물론 맞는 말인데 저는 그 미세한 차이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느끼기 위해서 더 제한을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는 이제 뭐 BCAA에 이제 소듐이 조금 들어있는 BCAA 종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제한하기 위해서 아무 맛 없는 정제로 된 BCAA를 먹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염분을 극도로 제한하면은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특히 무대 위에서는 종이 한 장 차이로 갈림이 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제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그렇게 조절을 합니다. 요즘 맛있는 BCAA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제일 유명한 것들 중에 하나는 염분이 조금 들어 있어요. 염분과 칼륨 여기 적정하게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런 거 먹으면서 운동을 하면은 운동하는 데도 물론 더 도움이 되고 좋은데 되게 막바지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그것도 제한을 하면은 컨디셔닝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유포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또 음치에다 박치예요. 그래가지고 음악을 많이 들어도 박자 감각이 없어서 이 12년도에도 그 1년을 준비하면서도 그때 가서는 저만 하는 실수지만은 실수를 해서 좀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실수를 이제 안 하기 위해서 이제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하루에
1분짜리 음악을 한 150번, 200번 정도는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제 운동 왔다 갔다 하면서 차 안에서 듣고, 유산소 하면서 듣고, 틈나는 대로 태닝 하면서도 서서 듣고, 이렇게 들으면서 음악을 또 완전히 익히고, 그 들으면서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같이 하는 거죠. 거기서 또 수정을 하고, 그러고 난 상태에서 또 연습을 하면은 훨씬 더 시간도 절약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틀어놓고 즉흥적으로 연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도 있고, 일단은 뭐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거니까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포징,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포징은 자신감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자신감이라는 게 내가 그동안 땀 흘린 훈련량, 또 연습량, 포즈 연습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연습량, 이런 게 갖추어졌을 때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대 위에서의 자신감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자신감이 갖추어졌을 때, 그게 이제 뿜어져 나오는 그 자신감이 바로 무대 밑에서 보는 심사위원들과 같이 호응하는 관객들 하나가 될 수 있게끔 그 자신감을 표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대회 하루 전에 이미지 트레이닝, 마인드 컨트롤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자고 긴장한 것도 있지만 이제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 1등 하러 왔어, 1등 하러 왔다는 생각으로 무대에서 멋지게 포즈를 잡아야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다행히도 무대 위에서 긴장 안 하고 그게 이제 잘 적용이 돼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축하해 주시고 같이 기뻐해 주셔서 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7살이고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제가 뭐 항상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죠. 운동하고 뭐 일하고 한다고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하고, 시즌이면 운동한다고 못 놀아주고, 비시즌이면 또 일한다고 못 놀아주고, 항상 그래 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이쁘고 바르게 성장을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항상 제 마음 한구석에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요즘 조금 시간이 그나마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좀 더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능이 있고 좋아한다면 저는 적극, 제가 뭐 쫓아다니면서 매니저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적극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자기가 본인이 재능이 있고 재능이 보이고 좋아한다면은, 이 운동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이게 목적에 따라 조금 변할 것 같은데, 당장 뭐 내년 전국체전을 준비한다 하면은 제가 뭐 80kg나 그 위에 체급을 나가야 하니까, 지금 요 기간에 해왔던 방법은 이제 클래식 시합을 나가기에는 아주 적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체급을 조금 더 올리고 증량을 하려면 아무래도 중량을 조금, 제 기준에서 많이 못 들지만은 조금이라도 증량을 더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은 먼저는 자극이죠. 자극을 동반한 중량, 자극만 가지고는 또 부족하고 거기에 동반한 중량, 그게 있어야지 최적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하고 4, 5번 디스크, 아픈 데가 너무 많네요. 부상 운동하시다가 입으신? 거의 대부분 운동하는 선수들이 이제 좋은 허리 상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다른 운동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디스크를 뭐 다 가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조금 더 심했고, 언제 발병을 해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 초에 스쿼트를 조금 무리하게 하다가 삐끗했는데,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그 이전에는 뭐 그 정도 부상이 있었으면 뭐 2, 3주 지나면 괜찮아졌으니까 그것을 이제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 그게 좀 더 화근이 되었던 것 같아요. 더 세게 운동을 했거든요. 2-3달 정도를. 그러고 나서 이제 도저히 안 돼서 병원 가서 검사를 받고 해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상태를 좀 지켜보고 있어요. 이게 뭐 시술이나 수술을 한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주위에서 여러 이제 자문을 구해보니까. 그리고 제가 또 운동을 또 계속 해야 되는 상황에서 수술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상태를 조금 지켜보면서 이제 카이로프랙틱 치료도 받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카이로프랙틱 그쪽에서 모든 몸의 중심은 이제
청골, 골반 그쪽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그 주변을 맞춰줌으로써 자세 정렬이 척추 정렬도 되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론인데, 크게 봤을 때 이제 그런 이론인데 어느 정도 저한테는 이게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도움도 되고 좀 느리지만은, 물론 제가 운동을 안 하고서 치료를 받았으면 좀 빨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약 막바지에 갈수록 치료가 좀 늦었었던 것 같고, 지금 일단 좀 쉬면서, 운동을 쉬면서 좀 더 치료하면 더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좋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오버롤을 하면서 클래식 피지크의 프로카드 발급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내년에 전국체전을 위해서 조금 더 휴식을 취하다가, 휴식과 뭐 재활 치료를 병행을 하다가 다시 훈련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원래는 올해 그런 생각은 재작년부터 이제 전국체전에서 미들급으로 올라가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도 하루 전까지도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전날 체중을 맞추기 위해서 사우나 들어가기 직전까지 고민을 했어요.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때 그 당시에 한 2.5kg 정도 남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걸 남기고 미들급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사우나 들어갔다 와서 그걸 빼고서 라이트 미들급으로 나가느냐, 그런 고민, 재작년부터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팀 내에 이제 85 체급에도 다른 선수도 있었고, 좀 뭐 개인 생각만 할 수는 또 없는 거니까, 예, 그렇게 80kg를 뛰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가능하면은 뭐 그렇게 제가 올리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세계선수권 다녀오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이 바뀐 게, 이거 재밌네. 이 클래식 보디빌딩 조금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려면은 이제 아무래도 제가 80kg를 뛰면은 그게 가능한데, 85kg를 뛰면은 거의 뭐 10kg 가까이를 감량을 해야 되니까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아직 결정은 못 했는데 계속 뛸 것 같으면은 뭐 80kg를 더 뛸 것 같습니다.